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벌써 시원해진 날씨 속에서 시험을 치렀는데요. 요즘 환절기라 감기 환자가 되게 많죠. 저도 지금 감기 몸살이 걸려서 오늘 목소리가 썩 좋은 상태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5급 시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는데요. 자, 듣기 일부분. 어쨌든 상급에서 5급까지는 주로는 거의 불러주는 것이 보기에 보이고 있어요. 아주 한두 문제나 세네 문제 정도가 시험 전체적으로 볼 때 유추, 그러니까 내용 전체를 이해해서 맞춰야 되는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90% 정도는 불러주는 대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듣기를 들으면서 눈을 감는다거나 먼 곳을 응시한다거나 하는 행동만 하지 않으신다면 일부분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앞에 10문제 긴 대화도 거의 일부분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고요. 뒤에 이제 여러분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시는 게 긴 거 듣고 이야기나 설명문이나 논설문을 듣고 답을 찾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보기에 최소 그 단어라도 겹쳐지는 게 보여요. 보이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왜 그걸 못하냐면 이 4개의 보기를 동시에 잘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나오고 있는데 나는 위를 보고 있다든지 이렇게 시선이 서로 어긋나게 되기 때문이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제가 항상 4개를 동시에 보세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야만 A, B, C, D 순서대로 지문이 나오는 건 아니죠. 뭐가 먼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항상 보기를 보고 있다가 내가 듣게 되는 단어가 있으면 밑줄을 친다거나 거의 똑같이 나왔네 라고 하면 오른쪽에 체크를 한다거나 라는 표시를 해주신다면 사실은 최소 80% 이상 문제는 그렇게 풀리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내가 저거 다 알아듣고 풀어야 되는데 나 저거 잘 못 알아들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보기를 잘 이용해서 요거 들렸어. 요거 체크 이런 식으로 푼다면 사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점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독해 1, 2, 3부분 한번 볼게요. 1부분은 어휘를 찾는 문제인데 이제 평소에 좀 안 나오던 것들이 조금 많이 보여서 여러분이 조금 낯설게 느낄 부분이 있긴 했지만 우리 8월 달에 나왔던 시험 문제가 오늘 또 나왔었어요. 그런 식으로 겹쳐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이 부분은 오늘 좀 이렇게 보기를 이용해서 탁탁 찾아서 바로 안 읽어도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경우가 조금 상대적으로 적고 전체적으로는 좀 이해를 하고 글을 조금 귀찮지만 읽어봐야만 답을 안정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시간상 조금 시간 분배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부분 독해는요. 뭐 글의 난이도를 떠나서 아까 우리 듣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글이 막 어려웠어요. 그런 게 아니라 답을 찾기는 그닥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 단어를 찾으면 저 부분에 답이 있겠다라는 힌트를 잘 체크해냈다면 생각보다 속도, 빠르게 문제의 답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쓰기요. 쓰기 일부분은요. 제가 한 최근 3, 4개월인 것 같아요. 계속 뭘 느끼고 있냐면 4급보다 5급이 쉬워요. 오늘은 전부 다 거의 동사수러문 그냥 S, V, O 순서만 잘 찾으면 끝나버리는 문제가 80% 이상 출제되었고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빠자문, 빼이자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한 문제씩 하고 끝이 나버렸어요. 특수한 문형 없었고 이건 좀 독특하다라고 얘기할 만한 거리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4급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최근에 나왔던 그림 중에 가장 그래도 난이도가 좀 낮은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었던 졸업식에서 사진을 찍어주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죠. 그래서 졸업을 하다 삐에라든지 사진 찍다 照相 파이照같은 단어들 자체가 수준이 높은 단어가 아니면서 우리가 그런 단어만 들어가서 이야기를 스토리를 풀어나가면 무조건 이제 그것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 핵심 단어가 어렵지는 않았다. 최근 몇 달 중에 조금 쉬운 어떤 단어 갖고 우리가 작문을 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단어 5개로 하는 작문도 5개 단어 중에 특별히 얘는 너무 어렵다라고 할 만한 게 또 없었어요. 그래서 최근 시험 중에서는 오늘 쓰기가 제일 좀 쉽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면서 한번 같이 느껴보도록 하실게요. 자, 독해 일부분인데요. 한 세트예요. 일단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시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3번 부분 한번 보시면 然而 그러나 什么什么什么什么 통지, 통계라는 말이 떴습니다. 자, 여러분 요 얘기를 우리가 8월 시험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자, 미리 띄워놓고 얘기를 하면요. 调查 조사나 研究 연구, 통지, 통계, 分析 분석,
结果 그리고 연결해서 조사 결과, 연구 결과, 통계 결과 같은 데서 뭘 밝혔다 하는 동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암기해 두세요라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表明显示 뭐라고요? 表明显示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둘 다 5급 동사인데요. 그래서 통계서 뭘 밝혔다. 统计表明 혹은 统计显示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6급에서도 나와요, 여러분 시험에.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미 정답은 뭐다? 뒤에 表明되시겠어요. 나머지 단어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启发라고 하면 보통 동사 뒤에 목적어로 사람이 들어와서 누군가를 일깨워주고 영감을 주다라는 동사로 많이 쓰이고 특히 명사가 되게 많이 쓰여요. 명사일 때는 보통 受到启发 혹은 得到启发라는 말을 쓰시는데 受到启发를 이용해서 어떤 상황에서 쓰시면 되냐. 예를 들어서 나는 저분의 연설을 듣고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많은 걸 느꼈어요. 感觉到了很多 이런 말 쓰지 마시고 受到了很多启发 이게 중국식 표현입니다. 뭔가 많은 걸 느꼈어. 많은 걸 깨달았어. 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고 꼬이나 귀납하고 종합하다. 어떤 知识点 지식들이 모인 초점, 지식들이 모인 핵심을 내가 종합을 하다. 그런 뜻으로 쓰시면 되고运용은요. 한자 그대로 읽어서 운용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느낌이 좀 잘 안 와요. 그래서 활용하다. 보통 원래 있는 것을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바꿔가면서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서 수학 공식이 전형적으로运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공식을 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외워놓고 a, b 자리에 숫자를 그때그때 바꿔 넣어가면서 답을 도출해내죠. 그런 것을 运用数学公式라고 하실 수 있고 우리가 배웠던 지식을 그때그때 맞게 내가 단어를 바꿔 넣어가면서 쓴다면 运用知识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해서 53번은 사실 보자마자 좀 찾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54번 另外 그 밖에 令人 사람으로 하여금 54번 하게 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是입니다 하고 목적어가 조금 길어요. 자, 목적어 속의 내용을 봐야 사람을 뭐하게 만드는지 눈치챌 수 있겠죠. 野生大象 야생 코끼리들은 그 뭐 할 수 있다? 整晚 밤새도록 不睡 잠을 안 잘 수 있다. 也不需要补觉 보충할 필요도 없이 완전히 끼어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첫 번째, 칭야가 정답이 되겠죠. 놀랍다는 거죠.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것. 우나이는 어쩔 수 없다, 부득이하다라고 해서 원래 우커, 나이허라는 표현을 줄여서 쓰게 되고요. 차오신 5급 이합동사 무슨 뜻이죠? 차오가 부위, 신이 목적어 이런 구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쓰다, 신경을 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다. 차오신은 이미 목적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뒤에 차오신 하이즈라고 쓰시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피하느냐? 보통 웨이를 써서 웨이 누구를 위해서 차오신이라는 구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웨이 하이즈 차오신이라는 구조가 되시면 되겠고 동칭, 동정하다는 전혀 여기 내용이랑 관계가 없죠. 답은 A 하시면 되겠고요. 자, 这个发现, 이 발견은 对 뭐에 대해서 睡眠功能的 수면의 어떤 기능에 대한 이러이러한 이론에 대해서 뭐를 일으켰다? 도전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동이라고 하면 통일하다 혹은 형용사로 일치된 단일한이라는 형용사도 가능하시고 자, 오늘 우리 시향관에 대해서 좀 잘 배워보도록 합니다. 시향관은요, 크게 두 가지 형식으로 쓰시는데 첫 번째는 A和B 혹은 A跟B 시향관이라고 하시면 A는 B와 서로 연관되어 있다 라는 뜻으로 쓰실 수 있고 자, 오늘 이게 나오는 건데요. 시향관 뒤에 명사를 붙이게 되면 약간 한국말로 해석할 때 관련 뭐뭐뭐라는 느낌으로 해석이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 시향관 부문이라고 하면 관련 부서, 시향관材料 관련 자료, 시향관 专家 관련 전문가, 시향관机构 관련 기구, 관련 뭐뭐뭐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시향관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답은 B, 관련 이론들에게 있어서 라는 뜻이 되는데요. 지금 시향관이 하는 1번과 2번 격식을 똑같이 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요관도
완벽하게 똑같이 쓸 수 있어요. A 和 B 혹은 跟 B 有关 A는 B와 관계가 있다. 그리고 有关 대명사를 써서 관련 뭐뭐뭐 역시 가능하세요. 相关部门도 가능하지만 有关部门 관련 부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一致. 一致는 형용사로 쓰시면 일치하다. 그리고 부사로 쓰면 만장일치로. 이게 좀 이따 또 필요할 거예요. 기억해 두실게요. 만장일치로 함께. 잘 쓰는 표현들 다 청 이致 하면 일치에 도달하다, 일치에 이르다. 이见의견이 이致, 일치하다. 이때는 형용사가 되겠죠. 부사로 쓰여서 동사를 꾸밀 때 좀 잘 쓰는 동사는 이致통과, 만장일치로 어떤 안건을 통과시키다. 이致认为,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게 되고, 固定, 고정되다 혹은 고정하다, 고정시키다는 동사까지 가능하시지만 지금 여기서는 시향관 들어가셔서 관련 이론에 대해서 라는 의미구조 되시겠고요. 마지막 56번은 길게 해석 안 하셔도 돼요. 뒤에 어떤 말이 있냐면 另一方面이라는 말이 있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앞에 반드시 一方面이란 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짝을 갖고 바로 찾아낼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大象 코끼리는 한편으로는 睡得很少 잠을 자는 게 굉장히 적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又是 또한 뭐이기도 하다. 동물 중에서 기억의 고수, 기억을 굉장히 잘하는 동물이기도 하다. 라고 해서 一方面, 另一方面의 연결성을 가지고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독해 이 부분. 독해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한테 총평등학을 할 때 항상 두 가지를 보여드려요. 첫 번째는 A, B, C, D의 시작이 굉장히 똑같이 시작하는 경우. 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문화 자각 자가 되고요. C만 문화 자각으로 시작하고 있죠. 이런 경우는 뒤에서 핵심 단어들을 뽑아내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착착착 찾으면서 OX하면 답을 굉장히 빨리 찾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A, B, C, D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데 특히 야, 뭐뭐 해야 한다거나 不能 뭐뭐 해서는 안 된다거나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어떤 도리나 의견을 제시하는 논설문입니다. 논설문 같은 경우는 앞에 설명문하고는 달리 포인트가 톡톡 튀어나온다기보단 전체 글의 주제성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글은 좀 전체 내용의 흐름을 좀 익힐 필요가 있다든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봅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문 한 편, 논설문 한 편. 먼저 설명문은 항상 뒤에서 핵심 단어를 한번 뽑아보자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보통 유학 경험이 있습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류쉐라는 말이 있는지 쩌르륵 훑어보죠. 빠른 속도로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는 단어예요. 자, 그 다음 이 사람들은 了解自身文化 자신의 문화를 굉장히 잘 이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自身文化하고 비슷한 표현은 바로 처음에 对自己的文化하고 거의 똑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문화 자각이라는 것은 是指 가리킵니다. 무엇을 가리키냐면 이것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이 다시 주어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 요 뭐를 갖고 있다? 自知之明이라는 말을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은 CD를 조금 더 보도록 합니다. C, 哲学家가 제기한 개념이다. 철학가라는 말이 나오는지 쭉 훑어보면 아예 철학의 철자도 나오지 않고요. D를 보시면 거절한다. 뭐를? 기타 민족의 문화를. 기타 민족의 문화라는 말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거절한다고 했느냐? 앞에 뭐라고 했냐면 能够理解,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B가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논설문이에요. 논설문 같은 경우는 탁탁탁탁 아까처럼 그 단어가 그대로 겹쳐 나온다든지 이런 게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되기는 합니다. 그 대신 ABCD를 한번 읽어보고 한 중반 정도 읽어도 내가 느낌이 온다면 답을 할 수가 있겠죠. A부터 보시면 像苍蝇妈妈 이게 뭘까요? 이제 설명을 해주겠죠. 学习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 像 사람, 学习라는 표현은 좀 알아두실게요. 이거는 그 사람 쪽으로 책상을 옮겨서 공부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배우다, 누구를 본받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잉 엄마들을 보고 우리는 배워야 된다.
不能过分关注孩子 애한테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C. 孩子的幸福感 아이들의 행복감이 在 뭐하고 있는 중이다. 提高 지금 향상되고 있는 중이다. 不能当着孩子的面 땅면 연결되죠. 아이 앞에서吵架 싸워서는 안 된다. 그럼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몰랐던 개념에 대해서 설명 들어와요. 창잉마마는 뭐를 가리킵니까? 那些对孩子 아이들에게 过分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지아장 가장 아니고요. 부모를 가리킵니다. 这类家长 이런 부모들은 总是 항상 시도합니다. 뭐라고 시도합니까? 이만큼을 시도할 겁니다. 자, 안에서 목적어 길어져요. 티첸 미리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아이를 위해서 扫清 다 쓸어버려. 뭐를? 障碍 어떤 장애? 생활에서 可能出现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장애를 미리 깨끗하게 치워버리려고 합니다. 라는 말까지는 이 창익마마에 대한 어떤 개념을 설명했어요. 但是부터가 항상 중요하죠. 그러나라는 전환부터가 이제 진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这样 이렇게 过于全面的照顾 너무 지나치게 전반적으로 돌봐주는 것은 이럴 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됩니다. 자, 뒤에 오는 말대로 볼까요? 不仅妨碍 방해한대요. 아이의 개인 능력과 독립의식의 发展 발전을 방해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还会降低 뭐를 떨어뜨려요? 그들의 幸福感 행복감을 떨어뜨려서까지만 읽어도 이미 주제가 느껴지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뭐다? 너무 过分关注 지나치게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러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답은 뭐다?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가 독해 2부분, 자, 독해 3부분입니다. 오늘 독해 3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글의 난이도를 떠나서 보기에서 이 힌트를 가지고 올라가면 그 부분에 답이 있겠다 하고 올라가면 정말 답이 있었거든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먼저 75번에서 78번은 在线 하면 온라인에서 二手 두 번째 손으로 갔다는 말은 중고 거래를 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자, 75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二手电商 이런 상인들의 빙타이 무대가兴起 흥기한 것은 得益于什么 어디서 이익을 얻은 거냐. 그럼 여러분 어떤 단어로 우리가 찾으면 될까요? 바로兴起라는 말. 흥기했다. 굉장히 발전하게 되었다는 말을 찾아야 될 겁니다. 二手라는 말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 이 글 자체가 전부 二手예요. 그럼 뭐 곳곳에 나오게 될 건데 우리가 힌트를 찾을 때는 딱 이 단어는 나오겠다 싶은 걸 잘 잡아내셔야 돼요. 그랬더니 2번 단락에 갔더니 싱치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었나? 앞에부터 읽어보니까 近年来 최근 들어 基于 무엇을 근거로 해서 互联网和网络购物的 네, 인터넷상에서 이런 구매의 快速发展 아주 빠른 발전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흥기하게 되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C 互联网与网购的发展 거의 표현이 바뀌지 않고 있었고요. 자, 76번 76번은 사실은 어떤 문제냐면 힌트를 크게 주지 않고 위치만 가르쳐 줬어요. 세 번째 단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세 번째 단락을 다 올라가서 읽고 내려오는 경우가 빠를까요? 아니면 A, B, C, D를 읽고 올라가는 것이 빠를까요? 그건 사실은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보통의 경우는 읽고 올라가시는 게 빠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3번 단락은 이만해요. 그런데 만약 이걸 다 읽는다면 어차피 이건 무조건 시간을 다 쓰는 게 기본으로 깔리게 되죠. 근데 보기를 읽고 올라가면 답이 여기서 나와버릴 수도 있고 여기서 나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멈출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뭘 보시냐면 3번 단락이 한 문장이었어요. 그럼 너무 짧아요. 그런데 보기는 엄청 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이제 배보다 배꼽이 크다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아요. 이 보기 4개 읽는 거나 이 문장 읽는 거나 사실상 길이의 차이가 별로 없더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사실 3번 단락을 살짝 분위기를 보고 내려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인데 처음 시작이 뭐라고 시작됐냐면 二手交易市场的商品种类 이런 중고 시장의 상품의 종류는 또
아주 많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으로부터 이러이러한 것도 있고 심지어는 이러이러한 것도 있고 인가요더 또요라는 말이에요. 있을 거 다 있다. 따라서 굉장히 답은 쉽게 뭐예요? 종레이 두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라는 얘기로 답을 찾을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77번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단어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关于 뭐에 관련해서 移动二手电商的用户 用户란 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동하는 이런 중고 전자 상인들의 사용자들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래서 용후라는 말을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4번 단락에 용후가 나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떻다? 目前移动二手电商 방금 여기 나왔던 말이고요. 은 이 A 웨이 B라는 표현 A를 B로 삼다. 무엇을 무엇으로 삼고 있다? 1, 2线城市的 1선과 2선에 있는 도시들의 年轻一代 젊은 세대를 주력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이 A 웨이 주 젊은이들을 주로 삼고 있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네요. 자, 78번. 이 글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글의 주제를 찾을 때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글의 맨 앞과 맨 뒤.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문장으로 시작했냐면 二手交易는 一种 이런 중고거래는 어떤 것이다? 역사가 지오위엔더 아주 오래된 상업 패턴이지만 그러나 在线二手交易 온라인상에서 이런 중고거래를 하는 것은 뭐이다? 近几年 최근 몇 년에 새로 생긴 산물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밑에는 주로 이 在线二手에 대한 얘기를 쫙 했기 때문에 정답은 일종의 새로 생긴 二手交易方式라고 해서 답은 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 편만 더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문자가 나타내지 못하는 정보들을 다른 수단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87번 문제 보시면 첫 번째 단락 위치 가르쳐주면 우리한테 좋죠.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자, 큰 따옴표 되어 있다는 건 무슨 약속이다? 이 표현이 글에 반드시 그대로 나온다라는 뜻이다. 그럼 1번 단락에 가서 이 표현을 찾아봤더니 있었어요. 자, 왜 문자는 완벽하지 않다라고 말했냐? 它对语言的记录 언어에 대한 기록이 并不完整 결코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똑같은 말, 难以完整的记录语言 뭐 하기는 어렵다. 완벽하게 언어를 기록하기는 어렵다. 답은 C가 되겠고요. 자, 다음 중 不属于 아닌 걸 찾는다는 걸 한번 주의를 하시고 副语言이 아닌 것은 그럼 그래서 副语言이 어디 있는지 찾았어요. 찾았더니 가리키는 것은 이거 등입니다. 비교해서 안 나오는 거 찾으면 답 D. 이거 너무 좋죠. 비교해서 요거 있고 이거 있고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이것은 사람의 어떤 면을 형용합니까? 자, 올라가면 이 표현이 줄이 쳐져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눈치채기 위해서는 요 마침표까지 한번 쫙 읽어보면서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完全相同的一句话 똑같은 말을 해도 여러분이 어떻게 할 때 和颜悦色 하면서 말을 하게 되면 말을 하는지 还是 아니면 咬牙 하면 이를 깍 깨물고 切齿 이를 부드득 하면서 이러면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所表达的意思 표현되는 뜻이 아마도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还是를 기준으로 이 앞에 표현은 뒤에 이를 부드득 하는 것과 좀 반대되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표현이 되어야겠죠. A. 지나치게 how 사성이요. 크 손님 대접을 좋아한다. 전혀 관계없을 것 같아요. 态度温和 태도가 부드럽게 얘기하다. 답은 B가 되겠죠. C. 容貌美丽 얼굴 예쁘게 생긴 거 상관없고요. D. 爱好 뭐를 좋아해요? 和平 평화를 좋아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죠. 답은 B 하시면 되시겠죠. 자, 그 다음 90번이요. 마지막 단락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마지막 단락을 가서 읽기 전에 A, B, C, D를 읽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합니다. 现代人 요즘 사람들은 缺少沟通 소통이 부족하다. B. 书法 서예는 갈수록 不受重视 중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문자 교류의 기회가 증가하게 되었다. D는 特殊符号 특수 부호들은
违反语言规则, 언어 규칙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지식을 들고 올라가서 답이 나오면 바로 스탑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如今, 요즘은 现代化通信工具, 현대화된 통신 도구들이 使得 뭐로 하여금 书面交流的机会, 서면상 교류하는 기회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갈수록 많아지게 만든다. 이미 답 나왔죠. 그래서 문자로 하는 교류의 기회가 증가되었다가 정답이고요. 뭐 슈파 같은 건 아예 언급조차 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방금처럼 문제에서 내가 어떤 핵심을 잘 잡고 움직이냐에 따라서 생각보다 빠르게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쓰기 오늘 되게 쉬웠어요. 동사수러문만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동사수러문이라고 하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구조로 되어 있고, 네, 여기 동사가 있고, 이런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주어를 꾸미는 관형어, 그리고 목적어를 꾸며도 관형어라고 부르게 되고, 앞에 부사어가 올 수 있고. 자, 그 중에 슈자문 오늘 나왔습니다. 동사가 슈가 되면요, A equal B 구조를 잘 맞춰서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자, 97번 보시면 뭐가 있다? 슈가 있는데 얘는 이미 주어를 데리고 있어요. 그러면 미소는 뭐일까? 딱 짝이 될 수 있는 것은 방식이겠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꾸미는 말. 미소는 表达情绪的, 정서를 표현하는 일종의 방식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계속 동사수러문이에요. 자, 동사수러문이라고 해서 항상 동사는 목적어를 가져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목적어 없는 형식도 하나 출제됐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실게요. 자, 中国的는 뭔가 명사성을 꾸미는 표현이겠네요. 주어나 목적어를 꾸미는 표현이 되겠고요. 逐年 해마다 점점이라는 부사, 동사를 꾸미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자, 减少가 동사가 되겠네요. 그럼 주어는요, 농업 인구가 감소할 겁니다. 正在는 지금 막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역시 부사로 동사를 꾸미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 한 가지 좀 어려운 것은 正在와 逐年 중에 무엇이 앞으로 갈 것이냐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거는 수식의 범위를 보셔야 돼요. 중국의 농업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감소하고 있냐? 正在가 이 전체를 꾸민다고 보시는 게 맞죠. 뭐 하고 있다?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正在를 먼저 앞에 놓고 해마다 감소하다를 뒤에 쓰시는 게 의미상 맞겠습니다. 자, 요거 갖고 조금 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고요. 자, 91번 보실게요. 너무 쉬워요. 일단 동사가 너무 확연하게 보입니다. 매료시켰다. 그럼 뭐가 뭐를만 찾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명사성 2개. 미술 전람회가 很多人 많은 사람을. 저거만 이제 하면 돼요. 그죠? 这个美术展览 이번 이 미술 전람회가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자, 계속 동사수러문이에요. 여기는 동사가 이미 구어, 동태조사와 함께 쓰이고 있어서 나 동사예요 하고 있어요. 맡은 적이 있다. 뭘 맡은 적이 있지? 맡을 만한 어떤 직책이 나와야 될 텐데 教练, 코치를 맡은 적이 있겠네요. 그러면 排球队的 하고 연결고리로 教练은 꾸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일찍이 배구팀의 코치를 맡은 적이 있겠네요. 자, 94번. 签上 동사는 확실하게 찾았어요. 사인하다 라는 뜻입니다. 칭 뭐뭐 해주세요 라는 말은 앞에 빠지게 될 텐데 在 어디에다가 예고하고 짜게 되겠네요. 合同后面 계약서 뒤쪽에다가 자, 그러면 정리하면 在合同后面에 사인해 주세요. 당신의 이름을 하고 나열해 주시면 되죠. 굉장히 쉬웠어요. 사실은 아까 그 正在逐年 빼고는 별로 얘기할 게 없을 정도로. 자, 98번 역시 동사수러문이요. 너무나 확연하게 동사 찾았어요. 얻었어요. 그럼 누가 무엇을 얻었는지 찾아볼까요? 주어가 될 만한 거 찾아봅니다. 얘는 꾸미는 말이니까 우리가 일단 나중에 명사 꾸밀 때 사용해 주시고요. 아까 일치는 형용사로 일치하다도 있었지만 부사로 만장일치로라는 뜻도 있었어요. 그래서 꾸미는 말로 쓰셔야 될 것 같고, 그의 주장은 하고 명사성이 하나 나왔고 동의를 얻은 것이 되겠죠. 아, 그럼 주장이 동의를 얻었겠네요. 그런데 자, 그의 주장은 이추는 동사를 꾸미면서 만장일치로 얻은 것이 되는 거죠. 모두들의
동의를.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나오는 게 빠자문과 빼이자문 나오실게요. 빠자문, 우리가 보통 보조개라는 말 써요. 제가 보조개라고 얘기하면 보는 부사라는 뜻입니다. 조는 조동사라는 얘기고 개는 우리가 전치사를 중국어로는 찌에츠, 개사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순서가 보조개. 그래서 빠자문도 항상 부사와 조동사는 빠 앞에 써주시고요. 동사 서술어 써주시는데 이때 동사 뒤에는 보통 기타 성분을 꼭 붙여야 된다. 기타 성분이란 말이 되게 쌤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동사만 쓰지 말고 러를 하나 붙여준다거나 보어를 쓴다거나 정할 게 없으면 중첩이라도 하셔서 동사 혼자 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얘기예요. 너는 이미라는 부사를 먼저 앞에 쓰고 손을 그죠? 씻었다 혼자 갖고는 안 돼요. 씻은 결과 보어 써서 깨끗해졌구나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빠자문으로 정리 한번 해보실 건데요. 我已经 확실하죠? 이징을 빠자 앞에 먼저 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엇을에 걸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초지课程 초급 과정 을学 혼자 안 썼어요. 뒤에 결과보 썼어요. 完了 해서 나는 이미 초급 과정을 배웠는데 그 결과 다 배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빼이로 한번 가볼까요? 빼이도 거의 빠하고 똑같아요. 역시 보조개, 부사 조동사는 반드시 빼이 앞에 붙여주시는데 역시 동사는 보통 기타 성분을 가진다. 단 빼이 같은 경우는 동사가 원래 이음절일 때 두 글자로 되어 있는 동사면 기타 성분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한 글자면 역시 얘도 반드시 다른 걸 붙여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보면 我的钱包 내 지갑이 또 하고 부사를 먼저 쓰고 被小偷 도둑에 의해 뭐 당했다? 토 뒤에 역시 결과보 쓰셔서 훔친 결과 가져가 버리잖아요. 훔쳐짐을 당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오늘 문제 중에 뭐가 제일 많은데요. 자, 被가 있으니까 뭐가 뭐에 의해 뭘 당했는지를 잘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일정은 명사성이에요. 还没有 하이라는 부사, 메이어 부정부사, 부사는 빼이 앞에 붙이는 아이들이죠. 여기 들어가게 될 거고요. 夏令营的 여름 캠프의 하는 것은 다른 명사를 또 수식하셔야 되겠고 确定下来는 연결해서 쓰시면 됩니다. 确定 확정 짓다. 下来는 뭔가 고정되는 느낌을 주는 표현으로 确定下来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夏令营的日程 그래서 여름 캠프의 일정은 하고 빼이 앞에 먼저 뭐부터? 还没有 쓰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요게 없어요. 뭐에 의해서 뭐 당했는지 없고 바로 确定下来了确定下来 아직 네, 정해지지 확정되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별로 어려운 거 없이 쓰기 일부분 출제되었고요. 쓰기 이 부분에서 우리 5개 단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리, 정말 별거 아닌 단어죠. 같이 쓸 수 있는 말들을 한번 생각해보면研究 실리, 심리를 연구하다 이런 식으로 쓰시던지 아니면 수식을 한번 받아볼까요? 期待 실리, 기대 심리 이런 말도 가능하시겠고 다른 단어들을 한번 꾸며보시면 심리压力, 심리적인 스트레스, 심리健康, 심리 건강, 심리变化 그래서 같이 쓰는 단어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青少年 발음 조금 조심하실게요. 양이 적을 때는 少, 나이가 어릴 때는 少. 청소년이라는 단어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时代라는 단어예요. 얘가 우리 중국어에서 뜻이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조선시대, 고려시대 같이 역사상의 한 시기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우리 한 사람의 일생 중에 한 시기, 한국말로 하면 시절이라는 말도 时代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青少年时代 하면 청소년 시절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그 대만 영화일 거예요. 그 나의 소녀시대 라는 영화 있어요. 왕대륙이라는 그 배우가 거기서 인기가 굉장히 있었는데 그 제목이 정말 나의 我的少女时代거든요. 제목이.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번역이 됐는지. 정말
나의 소녀시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소년이었으면 소년시대는 말이 안 되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소녀시대는 우리가 이렇게 익숙할까 생각해 봤는데 그거 가수 때문이더라고요. 가수 소녀시대가 10년간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우리가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마치 되는 말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다른 걸 붙여보면 되게 이상한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청소년 시대, 소년 시대. 이상하잖아요. 대학생 시대. 이상하죠. 그래서 사실은 소녀시대니까 해석을 소녀시대라고 했던 거지 소년이었으면 소년 시절이라고 해야 될 뻔했어요. 그래서 시절이라는 의미가 나타내지기 때문에 칭少年时代 이런 따페이로 쓰는 것도 좋았을 것 같고 交流 교류하다. 이 우리나라에서 교류하다라는 쓰임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요. 交流 文化 문화, 技术 기술, 思想 사상 같은 것들을 교류하다. 민간, 민감하다. 가장 쉽게 쓰시려면 그냥 사람이 민감하다. 他很敏感 이렇게 쓰면 끝나지만 조금 더 구문을 만들고 싶으시면 사람이 뭔가에 대해 민감하다. 이렇게 또이를 써서 조금 대상을 더 나타내실 수 있고요. 뭐 수식을 해보면 민감한 원티, 문제, 화티, 화제, 민감한 반응, 반응, 그리고 피부가 나올 수도 있어요. 민감한 피부. 자, 마지막 否则 이거는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도 또 5개 단어 중에 하나 나왔어요. 4급 접속사 if not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보통 앞에 명령이나 제안을 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흐름으로 끌고 가실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월 시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험 전체적으로 볼 때 특별히 어려워졌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딱히 없었어요. 오히려 쓰기 같은 경우는 평소에 비해서 조금 수월했던 편이었고요. 그래도 저는 이번 시험이 되게 어려웠어요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조금 더 우리 5급 준비를 내가 좀 부족하구나,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계기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